뭐 가지고 오셨어요? 오늘 와이뉴스.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해서 검찰이 사흘 연속 압수수색을 실시했죠. 그래서 오늘은 박근혜 정부의 검찰 왜 전두환 전 대통령을 거세게 몰아붙이나 이런 주제를 정했습니다. 예. 박근혜 정부가 왜 이렇게 전두환 추징금 찾는데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적극적인가? 네. 이거군요. 정말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거죠? 그럼요. 사흘 연속 압수수색,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에는 압류 절차였지만은 예. 그 자녀들과 친인척, 친구 이런 데까지 압수수색을 했고요. 그렇죠. 그래서 고가의 미술품 200여 점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고 또 그 수사팀 지금은 집행팀이겠죠. 예. 이 대폭 보강을 했습니다. 언제든지 수사팀으로 전환할 수 있는 팀입니다. 예. 그러니까 검찰의 의지가 그만큼 강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가능성도 제기가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금으로 흘러가는 걸로 봐서는 지금까지는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한 집행 절차로 보는 게 옳은데요. 검찰은 한 발 더 나아가서 자금 세탁이나 탈세 등의 불법 행위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할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최동욱 검찰총장이 그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가졌는데요. 조사 과정에서 전 대통령 일가의 범죄 혐의가 포착되면은 곧바로 수사로 전환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요. 분명히 그리고 적극적으로. 대통령 부부를 제외한 자녀와 배우자 등 20여 명에 대해서 출국 금지 조치까지 했습니다. 했습니다. 예. 그러면 그동안 잠잠했던 검찰이 왜 이렇게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를 적극적으로 몰아붙이는가? 이유가 뭔가요? 몇 가지 이유가 있어 보이는데요. 우선은 정부 차원의 확고한 의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추징금이 1997년에 확정이 됐죠. 예. 그런데 전두환 전 대통령은 2,205억 원 중에 533억 원만 납부를 했습니다. 예금 통장에는 29만 원만 있다고 했는데 그 예금 통장이 화수분인지 29만 원이 화수분인지 10년 넘게 황제 골프 치죠. 호의호식하죠. 그렇죠. 자녀들은 수천억 원대의 자산가로 변신했죠. 예. 참 이해가 잘 안 가죠. 국민들이 공분을 사기도 하고요. 예. 그런데 지금까지의 검찰은 이를 외면해왔고 역대 정부에서도 강력한 의지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박근혜 정부 들어서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과거 정부는 뭘 했는지 모르겠다. 강력한 추징 의사를 밝혔죠. 예. 그리고 국회에서도 전두환 추징법으로 불리는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을 논란이 있었지만 통과를 시켜줬죠. 예. 검찰도 최동욱 검찰총장이 취임한 이후에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인데요. 예. 최동호 검찰총장하고 전두환 전 대통령 간에 굉장히 특별한 인연이 있다는 거를 주목하는 법조인들 꽤 많더라고요.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법조를 출입할 당시였으니까 1995년 12.12.5.18 수사를 했지 않습니까? 예. 최동욱 검찰총장이 당시에 특별수사본부에 합류해서 전두환 전 대통령은 직접 수사를 맡았습니다. 신문을 했죠. 직접 조사. 예. 그리고 법정에서 법정 공방을 벌이기도 한 일화는 유명합니다. 그래요. 예, 그런 인연이 있고요. 그래서 당시에 최동욱 총장과 함께 수사에 참여했던 한 법조인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최동욱 총장이 그런 인연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더라. 예. 그런 얘기를 전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전두환 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은 악연의 주인공이 지금 검찰총장이 된 거네요. 근데 사석에서 이 전두환 전 대통령이 아주 훌륭한 검사다 이렇게 소개하기도 했다는 일화가 있기도 합니다. 자, 검찰의 강력한 미납 추징금 환수 조치 관련해서 청와대 교감설 나오는 거는 무슨 얘기인가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은 그동안 검찰이 추징금 환수에 대해서 사실 신용만 내왔지 않습니까? 공소시효만 연장하는 정도로 대응해왔거든요. 예. 그런데 이번에는 전직 대통령의 자택에까지 이른바 빨간 딱지를 붙이면서까지 그렇죠. 적극적으로 나섰죠. 이게 어떤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라고 보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게 국면 전환용이 아니냐. 지금 국정원 대선 개입, 정치 개입 문제에 국정조사가 이젠 제대로 하려고 그러는데 이걸 터뜨리니까 이쪽으로 좀 여론이 쏠리는 거 아니냐. 물타기 아니냐 이런 의혹도 있어요. 그런 의도가 있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 역할을 하니까. 세 번째는 전직 대통령의 사저에 대해 검찰이 공권력을 행사하려면 과연 검찰만의 판단만으로 가능하냐. 청와대가 오케이를 했을 것이다. 예,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예. 근데 사실은
그 마지막 부분 이거는 청와대 검찰이 중요 사건에 대해서는 법무부에 보고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전에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은 법무부는 또 청와대에 보고를 하죠. 그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인데 이게 국면 전환용이 아니냐 논란이 SNS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그 얘기를 했어요.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지만 타이밍이 절묘해서 국면 전환용으로 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그렇지만은 청와대와의 교감까지는 아닌 것 같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검찰의 고위 관계자도 청와대와의 교감은 전혀 없었다라고 단호하게 선을 그었어요. 예. 그러면서 전담팀 구성 이후에 꾸준히 준비를 해왔고 국회에서 몰수 특례법이 통과가 되니까 바로 나선 것이다. 아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하고 전두환 전 대통령 악연을 거론하는 사람들도 많던데 사실은 악연이에요? 그 일각에서는 이제 전두환 전 대통령이 합수 본부장이 돼서 예. 금고에서 발견한 9억 몇 천만 원 중에 6억 원을 이제 생활비로 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인연이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전두환 전 대통령이 취임을 한 뒤에 박정희 정부의 부정부패에 대해서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면서 상당히 좀 선을 그었습니다. 전 정부와 선긋기를 한 거죠. 예. 그러면서 6년 동안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추도식을 공개적으로 할 수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인연이 아니고 악연이었다는 거죠. 뭐 저 6억을 20살 때 네. 아버지 부모 다 잃었으니까 6억을 지원해 주기도 이른바 뭐 소녀는 아니지만 소녀 가장 그게 대선 때 논란이 또 됐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사이가 뭐 괜찮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사실 그런 건 아니었다는 거군요.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박근혜 대통령이 2004년 한나라당 대표 취임차 한 번만 연희동을 갔고요. 예. 그 이유는 안 갔습니다. 안 갔어. 이번에 대선에 당선되고 나서도 안 갔죠, 거기는. 지난해 대선 후보가 돼서도 김영삼 전 대통령 그리고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택도 방문을 했는데 연희동은 안 갔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또 하나 궁금한 거. 예. 그럼 역대 정부들은 노무현 정부, 김대중 정부는 왜 추징금 환수에 그렇게 소극적이었나? 이건 조사해 보셨어요? 이게 참 역설적이게도 정권이 바뀌면은 반대 정권을 치기가 어렵습니다. 정치 보복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역사적으로 봐도요. 전두환 전 대통령을 백담사로 유배 보낸 것은 친구였던 노태우 대통령이고요. 그러네요. 김영삼 전 대통령도 12.12.5.18 전노 비자금 수사를 할 수 있었던 게 3당 합당을 하면서 여당으로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아, 그런 이유.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김대중 정부의 핵심 관계자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정권 교체가 반세기 만에 처음 이루어졌고 시대 정신은 정치 보복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예. 그러니까 정권 교체가 되면은 정치 보복으로 이해되기 때문에 하기 어렵다는 거죠. 권영철 기자. 네. 막 30초 남았는데 이 질문 제가 꼭 드리고 싶은 게 그럼 이렇게 강력하게 나서면 미납 추징금 모두 환수할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결론은 어떻게 날 것 같습니까? 국민의 기대치는 엄청 높아졌는데 검찰은 곤혹스러워합니다. 도대체 얼마를 환수해야 국민이 만족하겠냐. 이런 질문을 하기도 해요. 예. 어쨌건 지금으로서는 얼마를 추징한다고 예단하기는 어렵지만은 대통령과 검찰총장이 강력한 추징 의사를 보이고 있는 만큼 성과가 있을 것으로 국민들이 지켜봐야 되겠죠.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준까지 끝까지 되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 주기를 당부하면서 권영철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